앞뒤 똑같이 아파. 아름다운 대한민국 1호 쯔르쯔 행복해요. 와!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오늘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실시한 9월 모의평가가 있었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오늘 하루 시험 치르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9월 모의평가는 수능 전에 마지막 모의평가로서 수능 출제 경향 그리고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험인데요. 9월 모의평가 점수 잘 체크하셔서 수시 전략 그리고 나아가서 정시 전략까지 꼼꼼하게 잘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9월 모평 이후 수시 전략을 주제로 집중 상담을 마련했는데요.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수험생들을 위해서 열정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송공여고 선생님이신 이정수 선생님, 그리고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신 남형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 마지막 지금 시험 했는데 리허설이죠. 9월 모의평가를 봤는데 이번 모의평가의 난이도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우리 남형주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오늘 시험을 치렀는데요. 지금 뭐 정부의 정책 과 맞게 좀 언어 같은 경우 굉장히 쉽게 출제가 돼서 만점자의 비율이 한 2.1%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소리 나영 같은 경우에는 한 0.2%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0.2%인데 전년과는 다르게 이제 수학과 영어의 난도가 있다 보니까 전년처럼 상위권 아이들이 실제 원서 배치가 굉장히 힘든 그런 경우는 이대로만 나온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약간의 변별을 가진 그런 시험이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시험을 본 우리 친구들은 많이 좀 낙담을 한 친구들도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대평가니까요.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셔서 최고의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진학에 대한 상담 집중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시 1차 집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미처 소화를 하지 못했는데요. 자, 그래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1대1 집중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 상담 내용은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상담받으신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합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자와 전화 연결해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았고요. 운 좋게 조금 일찍 신청을 한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상담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하신 내용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해보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경영학과에 입학해서 기술금융 전문가를 희망하는 그 졸업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 두 번의 도전 어머니 또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입학 사정관하고 논술 전형 6개를 골고루 좀 이렇게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싶은데 지금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먼저 지원을 했거든요. 아, 경희대학교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한양대 브레인하고 미래인재를 생각하고 있고 성대 성균인재하고 논술을 생각하고 있는데 성균인재 전형에 얘가 부합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중앙대가 올해부터 그 논술 전형을 일단 1차적으로 뽑기 때문에 얘가 수리 논술에 좀 강점은 있지만은
전반적인 논술에는 약한 면이 있어서 여기를 지원하는 게 좋을지 그 네. 여부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상세히 꼼꼼하게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친구입니다. 예. 자,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4등급이고요. 수학이 이제 문과이기 때문에 3등급이고요. 영어 독해 2가 4등급, 경제지리 2등급, 정치 1등급입니다. 자, 모의고사 6월 걸 보니까요. 이제 언어가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쭉 깔았는데요. 이번 성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이번 성적을 보니까 가채점 결과로 봤을 때 예측되는 게 지금 언어 같은 경우는 3등급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예. 수학 같은 경우 1등급인데 한 2.5% 정도의 상위 누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3등급으로서 2등급으로서 한 6.5%대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분석이 되고요. 탐구는 두 과목은 굉장히 완벽하기 때문에 뭐 사실상 안정감 있는 성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비교과 활동입니다. 예, 교내 활동 보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리더십 교육 인증을 했고요. 바른생활 보험을 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는 8곳의 금융기관에 체험학습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희망사항과 진로적성에 대한 어떠한 맞춤형 체험학습을 했습니다. 특기사항을 보시면 이제 교과 성적에 대한 전반적인 성적이 굉장히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성적 우수상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모의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교과에 대한 성적 관리가 잘 된 친구라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탭스가 2급으로 617점의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망대 1지망은 한양대 브레인 한양 전형이고요. 2지망은 성대 성균인재 전형입니다. 세 번째 지망한 대학은 경희대학교 이미 접수가 끝났습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지원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9월 가채점 결과로 저희가 등급을 조금 산정을 해봤는데 6월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은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부터 선생님 분석을 해볼까요? 네, 먼저 정확한 분석을 좀 해본 다음에 저희가 한번 방향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부터 보니까 친구가 뭐 아시겠지만 이제 특목고에 졸업한 친구이기 때문에요. 네. 예, 학생부가 상대적으로 이 정도면 나쁜 성적이 아닙니다. 나쁘지 않지만 사실상 이제 뭐 실제 입시는 또 그런 것이 다 고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일단 1.85등급이고요. 2학년 때 3.5등급, 3학년 때 3.66등급을 맡고 있습니다. 6월 모평 결과만 분석한다고 하면 언수의 누적 백분위가 3.2%고요. 언수의 탐 두 과목일 때 2.0%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적인데 지금 제가 예상해 보건데 일단 탐구를 빼고요. 이번 9월 가채점을 봤을 때 언어, 수학, 외국어의 누적 백분위를 대충 잡아본다고 하면 4% 내외가 아닐까라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2%가 떨어졌는데 사실상 상위권에서 2%의 하락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향후의 전략을 좀 정확히 짜갖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앞서 어머니께서 자세하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성균관대 그리고 한양대에 이미 원서를 접수한 경희대까지 진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가능성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먼저 지원한 경희대는 제가 이제 이미 지원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이제 성대랑 한양대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성대 같은 경우 성균 인재 전형은 뭐 전년도에 경험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많은 전형이 통합되면서 굉장히 인원수가 많아서 700명대 아이들을 뽑는 전형입니다. 중요한 뽑는 방식이 이제 계열 모집 방식이 있고 학과 모집 방식이 있는데 계열 모집 방식 같은 학과 모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능 서류 100%를 뽑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모집 단위의 절반 정도는 이제 학과 모집으로 가는 건데 서류 100인데 이 서류 100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 수능 최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좀 벌충이 될 텐데 수능 최저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서울대 특기자 전형이나 연대 고대에 쓰는 친구들이 보통 지원을 하기 때문에 친구가 갖고 있는 서류를 가지고 학과 모집 단위에서 서류 100으로 통과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장점을 살리는 게 중요한데 지금 친구가 이번에 성적이 떨어졌지만 지금 예우를 쭉 보니까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그리고 탐구에 대한 안정감도 있고 또 수학 성적이 굉장히 빼어난 친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성대 성균 인재를 지원한다고 하면 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절반 정도는 우선 선발로 뽑는데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으로 마찬가지로 뽑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통과될 건 좀 제가 볼 때 희박해 보이고요. 오히려 계열 모집 단위에서 일반 선발은 서류 60에 학생부 40 그리고 언수의 등급합 6을 요구하니까 오히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발에 해당이 돼서 합격할 가능성을 좀 꽤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지향점이 명확하게 경영학과로 고정이 돼 있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 친구가 준비한 내역을 보면 경영학과에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경영학과라는 최고의 간판학과에 좀 지원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문 적합성 면에서요. 학과에 대한 결정을 좀 합격을 놓고 봤을 때 좀 조절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개인적 의견을 드립니다. 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저는 한양대, 성대보다 한양대에 좀 합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아시겠지만 한양대는 사정관 평가 100%로 뽑습니다. 하기 때문에 서류 평가가 들어가고 학생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소개서가 들어가는 건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어떤 특목고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 전형 자체가.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언어에 포함해서 언어, 외국어 포함해서 3개의 영역 등급 합 4입니다.
그건 사실상 주요 대학이 보통 뽑는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네. 서류를 가지고 이 정도 성적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친구가 가장 결과를 보기에 좋은 전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전형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성대보다 오히려 한양대 브레인 한양 전형에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예. 네. 일단 입학사정관 전형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뭐 9월 지금 가채점 결과까지 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학생이 지금 수시 전략 어떤 식으로 좀 세워야 될지 좀 부탁드립니다. 저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여보세요? 네, 예, 듣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에 이제 어머님이 이제 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작년도에 이제 입시를 왜 실패한다를 이제 곰곰이 보면요. 전년도에 아마 수시를 지원하실 때, 지나치게 상향을 했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가 미달되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의 수능 우선 선발 조건에 충족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지원 대학을 보니까요. 이미 어머니가 이제 좀 현실을 정확히 아시고 네. 학교를 많이 내린 상태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의 어떤 학교에 대한 선택은 굉장히 나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전년도와 같이 수능 최저 학력이 미달될 경우에는 사실상 어떠한 뭐 변수를 노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친구의 재학점이 명확하게 상위권 대학이라고 한다면 이번 9월 모평 결과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성적에 대한 안정을 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전년도 결과를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재수라는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빨리 수시에서 끝나는 것이 나의 어떤 지겨운 생활의 끝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 어차피 수시라는 것이 수능 성적이 나와야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빨라봤자 정시랑 비교한다고 하면 한 달 반 정도 빠른 겁니다. 아하. 그런 거니까 너무나 이렇게 조바심되지 마시고 오히려 편한 마음으로 안 되면 정말로 정시까지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수시에서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마음 자체가 오히려 예. 패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잊지 마시고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네. 재수를 하면서 더욱더 좀 힘든 마음 때문에 수시에 좀 많은 친구들이 올인한다고 하는데 긴 호흡을 갖고 옆에서 좀 지켜봐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선생님 우리 학생을 위해서 또 어떤 대학들을 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어머님이 지금 이제 고민하시는 게 논술과 이제 네. 어떤 사정관 전형을 좀 복합적으로 섞어서 지원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딱 맞게 잡으신 거고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이제 대학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서강대학교를 제가 잡았는데요. 친구의 성적을 보니까 지금 물론 9월 성적이 약간 좀 안정감이 무너지긴 했지만 제가 볼 땐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학과를 쓰지 마시고 경영경제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물론 네. 수능 최저가 통과한다는 전제한데요. 예. 이유는 뭐냐면 전년도 결과를 봤을 때 전년도의 경영경제가 언수야 100분위가 290인데요. 291을 통과한 친구들 가운데 사실상 논술과 거의 무관하게 합격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하, 그런 예. 거니까 오히려 성적이 6월 정도만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친구니까 오히려 거꾸로 일반 학과에 지원하지 마시고 수능 최저 통과가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영경제에 쓰는 게 맞고요. 또 친구의 어떤 지향점이 경영과 물리였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수리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지금 안정감 있게 수학만큼은 굉장히 2%대 이하의 성적 안쪽에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적 능력이 뛰어나서 아시겠지만 서강대는 경영경제학과는 문제가 다릅니다. 네. 하기 때문에 그런 대학에 지원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예. 두 번째는 고대인데요. 아마 고대는 어머님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머리에 두는 건데 뭐냐면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 수학 1등급이 고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경영 경제를 쓰던 일반 학과를 쓰던 수학 1등급이 고정이기 때문에 친구처럼 수학에 대한 안정감이 있는 친구들이 사실상 이거는 뭐 전략보다는요. 무조건 써야 되는 전형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지원하실 텐데 수리와 외국어의 조합을 성적을 조합해서 우선 선발 조건에 충족을 노릴 수 있고요. 다만 이번 성적을 보니까 언어가 너무나 안 나왔어요. 그러게요. 그런 거니까 예. 언어에 대한 관리를 좀 더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엔 한국외대네요. 네, 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가 있기 때문에 가채점 결과를 보고 지원 여부를 이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외대 같은 경우 올해 처음으로 이제 수능 우선 선발을 실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년과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무언가 학생부나 논술 성적 가지고 검증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자신 있게 지원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중요한 건 지금 그룹 1과 그룹 2가 있는데 친구가 지금 지원하는 게 만약에 국제통상 관련 학과라고 한다면 네. 그룹 1에 속하는데 제가 볼 땐 그룹 1이 보통 중어나 영어나 국제통상 이런 식으로 메이저 학과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올해 소위 말하는 구멍이 난다고 하면 그룹 1에서 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입성하는 데 좀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상당히 높네요. 예.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 한양대 브레인 한양 전형 좀 아까 말씀드린 전형입니다. 사정관제 평가 100이기 때문에 친구의 특성 다시 말하면 뭐 특목고 출신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교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잡다한 스펙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런 경쟁자들을 수능 최저로 걸를 수 있는 좋은 전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잘 듣고 계시죠? 네네. 네, 지금 학생이 지망하는 대학 외에도 여러 가지 대학을 좀 더 추천을 해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작년에 한양대에서요. 네. 미래인재 전형에서 1단계를 통과했는데 2단계 면접에서 좀 탈락을 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올해 조금 그 면접을 준비해서 브레인과 미래인재 전형 두 개를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좀 무모한 도전인지 아니면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하는 게 나은지. 네. 네, 작년에 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더욱더 예. 좀 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거꾸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머님이 제가 좀 아까 얘기할 때 한양대가 아무래도 느낌상 성대보다는 좀 낫다고 본 게 뭐냐면 일단 평가 방식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건데 똑같은 레벨의 대학이라고 해도 성대 인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전형입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들은 보통 사정관 전형에서 면접을 통해서 아이를 뽑는 경우가 많죠. 2단계에서. 근데 성대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면접을 보지 않는다는 건 소위 말해서 성적을 내고 서류를 내므로써 모든 전형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경쟁자의 아이들이 지원하기 쉽고 혹은 상위권 대학의 서울대, 연대, 고대 지원자들이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들어오기 쉬운 그런 전형에는 사실상 여기에 안정권을 잡아놓기 때문에 좀 그런 걸 피하시고 경쟁자들이 들어오지 못할 그런 어떠한 빈 공간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겁니다. 네. 자, 어머니 지금 아드님께서 수시는 물론이고 정시까지 고려를 하고 조금은 긴 호흡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수능 모의평가 보고서 좀 실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네, 주변에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상담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다시 한번 보내드리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경영학과나 상경계열 진학을 꿈꾸는 학생입니다. 역시 내신보다는 모의고사 수능 성적이 좀 좋고요. 올해 이제 재수를 하는 학생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수능 성적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 9월 모평으로 봤을 때 수리 영역은 안정적이지만 언어 영역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결과를 절대화하지 말고 정시까지 간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논술 전형 중심으로 봤을 때 서강대, 고려대, 한국 외대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봤을 때는 한양대학교 브레인 한양 전형을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CEO가 되고 싶어서 경영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수험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모의평가 보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네, 성적 좀 어떻게 같이 좀 해봤습니까? 좀 떨어졌어요. 좀 떨어졌어요. 수리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네. 아, 그렇군요. 자, 수시 접수 기간인데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을 것 같고 공부하느라고 애썼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원서 접수하면서? 제가 논술을 준비하는데요. 네. 수시 1차로는 아무래도 좀 불안하다 보니까 1차로 입학사정관 지원 가능한 전형이 어디 있을까? 입사관 전형까지 고민을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수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사전에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적 보시겠습니다. 내신 성적은 전반적으로 국어하고 수학이 3등급, 영어가 2등급, 그리고 사회탐구, 그러니까 사회 영역이 좀 떨어져서 5등급, 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모의수능 성적은 언어가 2등급, 수리나가 1등급, 외국어가 2등급인데 이번에 9월 성적에서 시험에서 좀 성적이 약간 많이 하락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비교과를 말씀드리면 교내 활동으로는 1학년 체육부장, 2학년 학급회장, 축구반 활동, 학년장, 시사토론반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회 활동으로는 지진 피어링이 돕기, 동전 모으기, 장애우 복지시설 봉사활동, 청소년 시설 멘토링 활동 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상 경력은 모범학생상, 우수학생상, 자기주도 학습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지망대학이 한양대, 한국외대, 국민대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9월 모평 약간 좀 떨어졌는데 네. 예, 좀 많이 떨어졌네요. 예, 재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 학생 성적과 피교과 활동에 대한 일단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일단 분석하기 전에 이 학생이 전반적으로 좀 자신감을 잃고 좀 이렇게 당황해하고 있는 듯한 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제가 학생이 상담 의뢰한 거하고 성적을 보면서 네. 그게 좀 불안해서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네. 그 성적에서 그 불안감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좀 자기 자신을 믿고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선생님들이 계속 논술 실력이 우수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굉장히 논술 실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었던 학생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모의 수능 성적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3, 6, 7 이렇게 쭉 보면은 예. 97, 98%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저는 수리 논술 쪽을 좀 네. 지원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의 합격 전략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 다 치우고 일단 자기 자신을 믿고 안정감을 가지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예. 네. 왜냐하면 이번에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향을 본다 하더라도 EBS 출제 연계가 굉장히 높은데 그것이 전부 제시문이 그대로 나왔든 어쨌든지 간에 개념 정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네. 마음이 안정돼 있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수능 성적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학생한테는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것을 올리려고 수학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사실 시험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오히려 수학에다 많이 하고 제가 언수에 112를 하든지 아니면 수학에다가 1.5 하고 그다음에 언어하고 외국어에 0.8 정도씩을 하고 그다음에 탐구는 0.3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학생이 지금 탐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을 자기 분석을 통해서 수학이고 영어고 간에 자기가 잘하는 영역이 있고 잘 못하는 영역, 그다음에 문제 푸는 습관이 자기가 문제 푸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습관 같은 것을 수정을 하면 사실은 여태까지 7월 달이나 6월 달에 나왔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정감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고 잘하는 것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개념 정리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아이들은 문제 푸는 데다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성적이 굉장히 아주 잘 나오는 만점 정도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네. 사실은 9월 말까지 혹은 시험 전날까지도 교과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틀리면 해답을 보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찾아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을 두고 대비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성적도 오를 수 있고요. 9월 성적 이렇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30점 이상 올리는 학생도 봤습니다. 원점에서. 아하.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이렇게 엉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네. 수능 문제를 풀면서 제가 탐구를 0.3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0.3이 논술 준비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학생 언어 성적을 보면은 아마 논술 제시문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할 때 또 그렇고 언어 문제를 파악할 때도 자기중심적으로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틀리는 것 같은데 문제를 내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몇 개는 그러니까 실력이 모자라서 지금 많이 틀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태도를 바꾸고 네. 그리고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요약하면서 논술 준비를 하면서 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그러면 가능하고요. 논술 준비는 지금 논술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런데 수능 전까지 하루에 2시간 정도씩만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모범답안과 비교 분석, 교과서에서 기출 내용을 개념 정리, 개념을 전부 찾도록 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EBS 강좌 수강하고 네.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것을 여유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쭉 한 문제씩 해나간다면 그게 얇은 습자지가 쌓여가지고 두꺼운 책이 되는 것처럼 네. 자기 실력이 그렇게 쌓이니까 마음을 정말 아까 선생님께서 남경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긴 호흡으로 예.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이 학생한테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죠? 네. 좀 자신감을 잃은 그런 타임이었나요, 요즘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마음 다잡고 한번 잘 해봅시다. 선생님,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논술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재수생입니다. 졸업생인데 예. 조금은 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를 바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이 학생의 안정적인 그 지원 전략은 수리 논술을 보는 쪽이고요. 네. 제가 이 학생이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까 그랬는데, 사실은 이 학생이 국민대 경영학과를 원했는데, 국민대 경영학과는 요 학생 정도를 유지하면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네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민대는 분석을 해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와 같이 그런 대학을 준비를 했고 추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한 이유는 수능 이전에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은 전부 제가 배제를 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이 학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성적을 올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다 몰두를 해야 되고요. 조금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까 이 학생이 자기 수시 1차에 입사관을 좀 쓰고 싶다라는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학생 학생부를 쭉 분석을 해본 결과 네. 입사관을 지금 써서는 안 되는 학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활동도 별로 없고 학생부상으로 봤을 때 또 경영의 학과에 대한 어떤 활동도 없고 봉사활동도 부족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만들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몰라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에너지를 분산하지 말자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수능에다가 집중을 하는 것이 이 학생한테는 가장 유리하고, 또 논술도 마찬가지로 수능 전에 보는 것보다는 수능 이후에 보는 걸로 하고, 지금은 오직 수능 성적을 위해서 차근차근히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에게 선생님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네, 역시 논술 전형 추천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고려대 일반 전형, 성균관대 전형, 한양대 2차, 경희대 2차, 한국외대 2차, 그렇게 전부 논술 전형 2차 수능 이후에 보는 것을 추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아직 굉장히 많이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고요. 일반 선발의 경우 고려대 같은 경우는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이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수능 성적을 올리면 충분히 가능을 하고, 그다음에 교과와 전부 연계되는 대학들의 어떤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대학교에서 모집 요강을 낼 때 자기네들은 교과하고 연계를 하겠다.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준비를 하면서 개념 정리를 해나간다면 이 수능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논술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성균관대, 한국외대, 고려대, 경희대 를 추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수능 성적과 더불어서 이 논술을 같이 연계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무엇보다도 오늘 모의평가 본 게 좀 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점 파악하고 자기 분석 잘해서 다음 정말 본 시험에서는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근데 제가 입학사정관대에 아무래도 작년에 활용을 못 해가지고요. 혹시 이번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추천해주고 싶은 대학이 있으시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작년에 아예 활용을 안 했다는 게 좀 미련을 남나 봐요. 작년에 활용을 안 한 거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었고, 선생님께서 쓰란 말씀을 안 하셨을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 갖지 말고 지금 이거 가지고 자기소개서, 활동이 있는 애들도 자기소개서 쓰는데 일주일, 2주일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으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 갖지 말고 그 시간에 수능 공부를 해서 6월 모의고사 성적보다 훨씬 더 높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제 생각에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명쾌한 조언 하셨는데 잘 이해하셨습니까? 네네. 한번 우리 에너지 집중해서 자신감 잃지 마세요. 한 해 더 준비해서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믿으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CEO가 꿈은 학생입니다. 지난해 아마 입학사정관대 전형 지원을 못해서 우리 좀 아쉬움이 남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학생부의 기록들을 분석한 결과 입사관 전형보다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논술 전형 그리고 수능 성적에 최대한 높이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추천 대학은요,
수시 1차보다는 수시 2차,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 대학 중심으로 해서 지원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대학은 고려대학교, 성균관대, 한양대, 한국외대, 그리고 경희대학교를 추천합니다. 소비의 주체로 경제활동을 해나갈 청소년들. 현명한 경제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알맞은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습득한 경제 개념을 활용해 교육기부와 봉사활동까지 하는 특별한 체험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서울 보라매공원 안에 위치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들을 위한 알찬 프로그램으로 소문난 이곳에 학생들의 많은 발걸음이 몰렸는데요. 3355 짝을 지어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 오늘은 무슨 일로 오게 된 건가요? 이거 신청하면 더 경제를 깊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했어요. 경제 쪽에 갔는데 봉사활동을 찾다가 여기를 발견하게 돼서 왔습니다. 오늘 학생들과 함께할 교육 프로그램은 바로 사랑해 경제체험 스쿨.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금융에 대해서, 그리고 이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다 금융과 관계가 있습니다. 서울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국내 한 카드 회사가 공동 개발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을 받은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 경제에 관한 용어 정리와 경제 개념 이해 교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은 경제에 대해서 배우기를 책으로 배우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만 배웠었는데, 청소년들이 직접 활동하고 체험을 해봄으로써 경제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고요. 단순히 경제를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시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활동은 물물 교환을 통한 경제 체험입니다. 카드 교환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물품을 얻어내며 각 지역의 특산물과 그 가치의 차이에 대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뭐가 있다, 이거 있으면 나랑 바꾸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얻게 돼서 이렇게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 했던 것 같아요. 물물 교환을 통한 경제 체험 후에는 모의 투자를 통한 주식 경제 체험이 이어졌는데요. 비록 모의 주식이긴 하지만 계산기까지 두드려가며 손익을 따져보는 학생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해 보이는데요. 학생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주식 가격의 등락과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경제 상황까지 저절로 익힐 수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처음 해봐서 뭐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랐는데 앞으로 주식 투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몰랐던 경제 용어 많이 알게 돼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오는 8일과 15일 나머지 교육이 있을 예정인데요. 8일에는 무역 및 환율 체험을 통해 세계 무역 활동과 흑자와 적자에 대해 알아보고, 15일에는 스스로 준비하는 벼룩 시장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판매 금액을 기부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제 활동, 이런 주식을 체험해보거나 물물 교환 이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론적으로 배웠을 때는 뭔가 좀 어렵고 다가가기 좀 멀어 보였는데, 이렇게 체험까지 하면서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경제 공부와 봉사 활동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사랑해 경제 체험 스쿨 꼭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명의 학생에 대한 상담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국제공무원이 되고 싶은 학생인데요. 네. 네,
제가 오늘 전화한 건 네. 전형이 참 많은데 어떤 대학과 어떤 전형을 지원하면 좋을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혹시 네. 수시 지원한 대학은 있어요? 네. 어디에 지원했나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지원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조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성적을 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부터 보니까요. 국어가 1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 2등급이고요. 탐구가 한 1.5등급, 1등급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성적과 좀 9월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좀 마찬가지로 이제 성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는 언어수의 모두 1등급을 찍었는데 안정감 있게 99등을 찍었는데요. 지금 9월 가채점 결과를 보니까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 4%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소리, 나영 같은 경우에는 2등급 한 6%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성적이 많이 떨어졌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93점인데 1등급에 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탐구는 왜 안정감이 있는 편이고요. 네네. 자, 계속해서 비교과 활동 봅니다. 일단은 교내 활동 보니까요.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학급 배정을 했었고요. 네, 교회 활동 보시니까 이제 조선 에듀케이션,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리더십 센터에서 리더십 체험 활동을 했고요. 2010년, 2011년 2년 동안 모의 위원반에 참석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특기사항 보니까 수상 경력입니다. 일단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비교과가 있는 친구인데요. 나의 주장 발표대회 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시험 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에서 응시한 경시대회 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 인증 1급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땐 이걸 가지고 지금 서울대 인류학과에 대한 어떠한 물꼬를 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1지망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대 일반전형 인류학과 접수했고요. 2지망은 연세대 사학과, 3지망은 고대 자전, 4지망은 서강대 사회과학부에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학생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성적이 1.61등급, 2학년 1.91등급, 3학년 1.73등급 정도의 성적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친구가 이제 고민할 때 보면 이 학생부 성적이 되게 모호하죠. 다시 말하면 상위권 대학에서 뭔가 끝내기에도 좀 부족하고 또 안 써보기에는 좀 억울하고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친구가 오히려 이런 판단을 좀 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성적을 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언수의 누적 백분위가 0.13%였죠. 서울대 지원이 가능한 성적이었고 언수의 탐 2과목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0.6%였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안정감 있는 성적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현역이라고 하는 고3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9월 성적을 보니까 지금 언어 4%, 영어 수학 6%, 그 다음에 영어도 이제 거의 1등급 이제 바로 하나 더 맞은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누적 백분위가 굉장히 좀 떨어진 케이스라서 지금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을 정시로 갔을 때 사실상 좀 거리가 있는 성적이 나왔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서울대 일반전형으로 인류학과를 지금 지망을 했는데요. 어떻게 좀 가능성을 찾아내 볼 수 있을까요? 서울대 인류학과에 대한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대 인류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지리인류학과 군으로 묶어 뽑다가요. 올해부터 이제 인류학과를 이렇게 분리해서 뽑는 건데요. 전년도 합격자의 패턴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전년도까지는 지리인류학과를 쓰는 친구들이 지리올림피아드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걸 가지고 솔직히 지리학과 쪽으로 많이 몰아갔는데요. 올해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인류학과를 지금 따로 뽑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인류학과의 특성상 어떠한 소위 말하는 특정한 스펙이 먹히지 않는 과일 수도 있어요. 좀 막연한 거죠. 뭐 경영이면 수학이나 영어에 대한 강점 이런 식으로 과에 대한 연계성이 있는데 일반 학교 활동이나 대외 활동을 통해서 인류학과에 맞는 스펙을 쌓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친구가 한국사 인증 시험이 역사 파트이기 때문에 좀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좀 많이 활용하려고 인류학과를 지정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 이런 수부터 보시면 이미 접수가 끝났는데 9명 모집에 84명이 지원을 해서 9.33대 1 정도의 경쟁률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인류학과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보시면 경쟁자의 패턴이 중요한 건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내신 좋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서울대 지역균형 쓰기에는 좀 아까운 성적, 모자른 성적이고 그렇다고 버릴 수 없기 때문에 1점대, 1.2나 1.3 정도 성적 아이들이 보통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을 쓰면서 그다음에 소위 말한 잡다한 스펙을 갖는 친구들, 다시 말하면 어떠한 특정 학과에 지향점이 없는 그런 스펙을 갖는 친구들이 인류학과에 대거 몰리기 때문에 제가 분석하기엔 일반적으로 올해 인류학과만큼은 학생부 성적으로 거의 이제 일정 부분 컷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저희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친구가 지원하기엔 친구의 스펙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워낙 과 자체의 특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친구가 좀 어떤 소위 말한 구멍을 뚫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자, 요즘 입학사정관 준비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그 과에 대한 그렇죠. 그 관심 때문에 예. 걱정이 많은데요. 일단 우리 학생 지금 6월 모평보다 확실히 9월 모평이 좀 떨어졌습니다. 6월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점수가 지금 나왔다고 네, 좀 봤는데 9월이 보니까는 상당히 좀 격차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학생 어떤 식으로 좀 수시 전략을 좀 세워야 될지 처음부터. 예, 지금 친구는 아마 제가 수학 성적을 지금 배너에 나올 텐데요. 제가 수학에 대한 경고를 미리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면 이제 수시 전략 체크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언수의 성적 안정이 중요하고 두 번째 포인트로 제가 잡은 게 수리 영역 성적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6월 모평 결과를 보면 99%에 육박하는 굉장히 좋은 성적인데 실제 6월 모평에서는요 만점자의 비율이 2.15%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웬만한 상위권들은 다 만점을 찍은 거기 때문에 6월 성적은 별로 제가 볼 때 의미가 없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7월 달에 또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친구의 원점수는 등급은 1등급이지만 7월 달에 난도가 좀 어려웠습니다. 원점수가 80점대 초반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에 시험을 봤죠. 그리고 이번 시험이 좀 마찬가지네요. 어려웠죠. 예. 그리고 바로 이제 100분위가 6%대로 떨어집니다. 이 패턴이 뭐냐면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수능에 대한 예측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미통기가 처음에 수능 이제 나용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상 정부나 어떤 기관에서도 미통기의 난도를 올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바뀌고 책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그 파트가 어려워지면 사실상 일반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 실제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항상 설명했다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9월달 시험에서 만약에 미통기 문제가 어렵다고 하면 올해 수능은 아마도 미통기에서 변별이 있는 문제가 하나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원의 한 문제, 미통기의 한 문제에서 등급을 가르지 않겠냐라는 일반적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9월 시험을 딱 보니까 실제 아이들이 힘들어한 건 수원이 아니고요. 미통기에서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어려워졌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에 미통기에 대한 좀 전략을 잘 짜갖고 올해 수능은 수원에서 한 문제, 미통기에서 하나, 두 개 정도의 난도 있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될 확률이 크다고 준비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유형에 대한 대비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자, 네. 그러면 앞으로 좀 남은 수시 기회를 어떻게 좀 활용해야 될지 추천 전형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성적도 좋아왔고요. 그리고 네. 기본적 눈높이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생활도 충실한 친구고요. 예. 참 어떻게 보면 바르게 생활한 친구의 패턴이라고 네. 보였습니다. 활동력도 많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셔갖고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친구의 성적 6월 기준으로 제가 잡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괴리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일단은 서강대 같은 경우 경영경제에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친구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친구도 일단은 본인이 희망하는 게 이제 국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경영경제 쪽에 맞춰갖고 수능 체제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볼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영경제는 원체 높기 때문에 올해는 290이라고 했지만 괄호 쳐놓고 이제 요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290도 허용을 해준다는 건 전년도에 292가 됐으면 사실상 네. 이렇게 합격이 쉬웠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올해는 291을 맞던 290을 맞던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네. 지원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고려대 자율전공 또는 어문계열이라고 제가 잡았는데요. 지금 친구가 시험을 9월에 잘 봤다고 하면 제가 자전을 쓰게 할 거고요. 오히려 좀 떨어지면 어문계열을 쓰게 하는데 아시겠지만 시험을 좀 잘 봤다면 자전을 쓰는 게 좋은 게 사실상 언수에 모두 1등급을 요구하는 자전 같은 경우에는 고대가 경영이랑 전경이랑 자전만 언수에 모두 1등급을 요구합니다. 네네. 그럼 일반적 아이들의 패턴 자체가 자전으로 가기보다는 경영이나 전경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성적이 좋을 경우 그게 좋은데 지금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어문계열로 좀 낮춰갖고 수능 최저 학력을 통과한 그 우선 선발 조건에 충족하는 것 자체가 약간의 경쟁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9월 모평 결과를 분석했는데 지금 성적이 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예. 과에 대한 조절은 제 조언을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서강대와 고려대를 추천을 해주셨고요.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수리 시험 보면서 많이 오늘 좀 땀 좀 흘렸겠어요. 아, 네. 네. 자, 혹시 더 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사회학과나 사학과에 쓰고 싶거든요. 근데 네네. 그 두 개 중에 네. 뭐가 저한테 좀 더 맞을지 그게 궁금해서요. 예. 학과에 네. 대한 고민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류의 국제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어떤 분야에? 제가요. 네. 어떤 분야요? 네네. 제가 유엔에서 일하고 싶은데. 국제기구 같은 데서 일하고 싶은 꿈을 갖고 네. 있군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학과에 대한 고민을 좀
덜어주실 수 일단은 뭐 있을까요? 아이가 이제 활동한 내역도 그렇고 성적 패턴도 그렇고요. 또 네. 본인이 잘하는 과목의 유형도 그렇고요. 실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사학과보다는 사과대에 진학을 해서 사회과학 계열을 전공한 다음에 어떤 판로를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친구가 또 아시겠지만 서울대 인류학과도 사회과학대에 포함된 단과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어쨌든 친구는 뭐 사과대 쪽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정수 선생님도 보고 계신데 우리 이제 재학생인데 상당히 그 착하게 어떻게 바르게 좀 생활하고 네. 있는 학생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과 비교가 오죠. 좋은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사회학과를 갈까 사학과를 갈까 네.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아까 유엔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그 선생님의 조언을 찾아서 가는 게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은 선생님께서도 이런 국제기구 같은 데서 활동하는 친구들 많이 만나실 텐데요. 보통 어느 전공을 보편적으로 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국제기구에서 가장 많이 뽑는 전공은 경제학과입니다. 경제학이군요. 그래서 경제학과는 예. 이제 석박사 중에서 뽑고 그 기구들이 이제 금융이나 경제 관련 기구들이고요.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이제 유엔사나 유네스코라든가 소위 말하는 인류학이나 사회학이나 사학 쪽을 전공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국제기구에 대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수능 시험, 모의 수능 시험 치르느라 아주 애썼습니다. 네, 오늘 시험 고맙습니다. 본 것을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요. 분석하셔서 오늘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 이메일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좋은 전략으로 최고의 선택하시길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은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국제공무원이 꿈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내신 성적 평균 1.6에서 1.7등급까지입니다. 자, 언수의 성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9월 모의평가 때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금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수리 영역인데요. 이 수리 영역에 있어서 어려운 유형의 대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고려대 경우에 9월 모의 수능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학과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유전공이냐 아니면 어문계열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중심 전형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서강대학교는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쪽으로 추천을 하고요. 고려대학교는 자율전공 또는 어문계열인데 이번에 성적을 봤을 때는 좀 어문계열 쪽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9월 모의 수능을 본 날, 여러분들 수시 상담 3명에 대한 상담을 해봤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모의 수능 보고 나서 결과 때문에 굉장히 낙담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이 기준을 어떻게 입시 전략을 짜야 될지 남형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9월 모평을 보면 아이들이 많이 혼란이 옵니다. 네. 실제 이제 성적도 이제 잘 안 나오고 일단 원서는 쓰고 싶은데 많은데 수시 모집의 특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정시에 지원할 수 없는 대학들을 보통 약간 높여 써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오히려 9월 모평을 본 다음에 수시에 대한 전략을 짜는 건 성적에 맞춰서 한두 개 학교를 조달하는 걸로 제가 볼 땐 충분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9월 모평 결과를 보고 수능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언세탐 학습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입시 전략보다는 학습 전략에 좀 방점을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정수 선생님 그리고 남형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역시 9월 모평 이후 수시 전략을 주제로 집중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전의 명수가 방송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운팟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과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심재희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살펴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정보.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심한 사람 목줄이가 하는 폭포위로 충내문에 강으로 돌아가는 TBS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신개념 수도권 시사 정보 프로그램 시사 매거진 나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You know the bed feels warmer sleeping here alone. You know I dream in color and do the things I want.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en I'm alone.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찐이다 진짜. 완전 부럽다. 헐 뭐야? 네가? 아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 빨리 말해봐. 너야만 알고 있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뿌잉뿌잉. 엄마, 나 이제 퍼즐 갖고 놀래요. 그러면 다 벌려놓지 말고 그거 정리한 다음에 퍼즐놀이 해.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벌려놓다에 벌리다는 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 껍질 등을 열어 젖혀서 속의 것을 드러내다, 우물어진 것을 펴지거나 열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벌리다가 아니라 일을 계획해 시작하거나 펼쳐놓다, 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놓다, 가게를 차리다라는 뜻의 버리다를 써야 합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엄마, 나 이제 퍼즐 갖고 놀래요. 그러면 다 버려놓지 말고 그거 정리한 다음에 퍼즐놀이 해. 서울엔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 약 2,643개 공원이 있는데요. 그중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서울의 웰빙 공간, 서울숲. 서울숲은 지난 2005년에 개장해 총 면적 115만여 제곱미터에 연평균 750만 명이 찾는 도심 속 자연을 느끼는 휴식 공간인데요. 서울 성동구 뚝섬 일대로 5개의 테마공원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건 바로 자연 생태숲인데요. 17,000여 제곱미터의 바람의 언덕을 걷다 보면 45마리의 사슴과 5마리의 고라니가 방목돼 있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비단잉어와 금붕어 등 8종의 어류와 눈병아리, 직박구리와 같은 31종의 조류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식물원에는 선인장을 포함 231종, 7,755본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개수나무와 소나무 등 총 95종, 약 41만여 그루의 나무들도 서울숲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 외에도 서울숲에는 서울숲 탐방과 꽃사슴 먹이주기 등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연과 함께 숨쉬고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생명의 숲. 이번 주말 서울숲에 한번 들러보는 건 어떨까요? 그냥 친구랑 놀다 오다가 알았어요. 그리고 가지 잡으러 왔는데 놀게 됐어요. 네, 상쾌해요. 기분 좋아요. 짜장면. 짜장면. 보낼까? 응? 궁금하시오? 벌써 왔네? 어머, 불이야! 이렇게 빨리? 새 주소로 알려주셨군요.
길 찾기는 쉬워지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주민등록증,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도 이제 새 주소가 내 주소입니다. 2011년 7월 29일부터 새 주소가 법정 주소가 됩니다. 우리 김치 떨어졌어. 미자야! 아이고. TBS